경남 교육감 주민 소환 서명부 조작과 관련해 경찰이 경남FC를 압수수색했습니다. 51만 명의 서명부는 폐기된 상태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책정할 때와 취득세를 낼 때의 건축비가 달라지는 이른바 고무줄 건축비가 논란입니다. 시장선거 등 4월 김해에서 치러지는 세개 선거에 후보자 19명이 난립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냉담한 반응입니다. 경남 지방의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박정훈 교육감 주민 소환 서명부 조작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박치근 경남FC 대표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51만 명의 서명부가 폐기되면서 조작 실체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교육감 주민 소환 서명부 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던 박치근 경남FC 대표. 경찰이 서명부 조작이 적발된 지 한 달 만에 박 대표와 경남FC 총괄팀장의 컴퓨터와 자택,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서명부 조작 피의자들의 통화 기록과 조작 현장 주변의 CCTV를 분석한 결과 연루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6명 정도 여기서 진입치고 있었기 때문에 뭘 하는지 직원들이 알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경찰서에서 왔다,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 들고 왔다. 하지만 경찰이 박 대표 이상의 윗선을 밝혀낼 중요한 자료 확보에는 실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작의 규모와 실체를 밝히는 데 필요한 51만 명의 서명부가 이미 파쇄됐기 때문입니다. 소환 중단 선언 때부터 서명부 보존 지적이 있었지만 경찰은 선관위의 몫이라며 미뤘습니다. 이런 데다 선관위나 검찰과 증거 보존에 대한 어떤 논의나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 소환 측조차 서명부를 열흘 동안 보관했지만 보존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명부 받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관위에 질의를 했어요.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든지 선관위 제출하든지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더딘 수사 진행에 중요한 증거 확보 노력마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두 번째 재판에서 증인신문 대상이었던 김 전 청와대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게 재판 출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한 의혹을 받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3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에 열립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임대료 산출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책정할 때와 취득세를 낼 때 적용하는 금액 산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국에서 보증금과 분양금액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2년 부영이 공급한 600여 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 단지입니다. 김해시에 낸 신청서를 보면 한 세대당 건축비가 6,880여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건축비를 근거로 보증금 1,700만 원에 월 임대료 42만 원으로 당시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공사 이후 부영이 취득세 등을 내기 위해 자치단체에 신고한 건축비는 모두 351억 원. 상가 13개를 제외하고서라도 세대당 계산하면 5,790만 원으로 1,100만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단지별로 차이는 있지만 저희 단지 기준으로 1,300에서 1,400 정도 세대별로 가다 책정된 걸 알고서 소송에 임하게 된 겁니다. 지난 2004년 332세대가 공급된 또 다른 임대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공사정 세대당 건축비는 8,230여만 원이었지만 공사가 끝난 데엔 3,670여만 원이 들었다고 신고했습니다. 공사 전과 후의 차액이 무려 4,560여만 원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조경 공사비와 홍보비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될 경우 실건축비는 더 많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민들과 부영 측은 실제 건축비가 얼마인지를 놓고 5년째 소송 중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임대주택법을 빨리 개정을 해서 실제 건축비에 준한 임대료가 산정될 수 있는 법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소송은 전국적으로 150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임대아파트의 건축비 산정에 대한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오는 4.13 국회의원 선거 때 김해시에서는 시장과 시의원 재선거 등 3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데요. 현재 19명이나 되는 예비후보가 난립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아직 싸늘합니다.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42제곱미터 남짓한 김해시청 브리핑룸이 오전 내내 북적입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부터 시장의 시의원 예비후보까지 출마 선언에 정책 발표 등 각종 선거 관련 기자회견이 하루 평균 서너 차례 경쟁하듯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김해는 경남에서 유일하게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 때 시장과 시의원 재선거 등 3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김해 지역 예비후보만 국회의원 5명, 시장 10명, 시의원 4명 등 모두 19명입니다. 일찌감치 각종 선거운동이 시작된 김해. 그러나 유권자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왜 관심 없어요? 제대로 안 하니까 국민들도 뉴스 보면 식상하잖아요. 뽑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김해시 자체가 지금 뭐 상습 보궐선거지역이라서 좀 시민으로 좀 부끄러운 면도 좀 없잖아 있고. 김해는 송은복, 김종관, 김맹곤 전 시장 등 1기부터 6기까지 역대 민선 시장들이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은 전국 유일 지역입니다. 비리 시장들에 대한 실망과 잇따른 시장 재선거, 국회의원의 시의원 선거까지 겹치면서 김해 지역 유권자 사이에 혼란과 냉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선거 또 시의원 재선거가 선거 범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실시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이어질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은. 김해 지역 예비 후보들이 어떤 선거 전략으로 싸늘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전국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경남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올해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준원 기자입니다. 농민이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송아지에게 방한복을 입히고 있습니다. 방한복을 입은 송아지들은 온열방에 들어가 꼼짝도 안 합니다. 축사를 바람막이로 가리고 입구도 비닐뭉치 수십 개로 에워쌌지만 매서운 추위에는 속수무책. 걱정이 많이 되지. 그 송아지들 뭐 좀 추우면은 설사도 하고 또 호흡기 애들 독감처럼 감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합천과 거창의 최저 기온이 연일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등 경남 전역이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계속되는 한파로 손님들이 부쩍 줄은 탓에 전통시장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위 있어가지고요. 손님들이 많이 안 오십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오셔야 이 추가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추위로 인해서 난방비가 좀 제법 듭니다. 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한낮 체감 기온이 영하에 머물면서 시민들도 잔뜩 움츠러듭니다. 너무 추워서 이불 밖에서 나오기가 싫고 감기가 안 걸리기 위해서 따뜻한 걸 많이 먹고 있어요. 기상청은 오는 일요일 최저 기온이 거창 영하 12도, 창원 영하 9도 등으로 올해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북부지방에 위치한 찬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번 추위는 26일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으며 경상남도 전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창원 기상대는 건강관리와 상하수도 동파 예방 등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한파에 올해 들어 최대 전력 수요가 경남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전력 경남지역본부는 어제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최대 전력 수요가 5,085메가와트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최고치인 4,778메가와트보다 6.5%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한국전력 경남본부는 전력 공급 예비율이 14%대로 아직 주의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농산물 직거래, 만족도가 높은 거래 유형 중 하나인데요. 경남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 농산물 직거래 시설이 처음 들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진주시 외곽의 한 농촌 마을. 농민 강정혜 씨는 30년째 지역 특산품인 마와 우엉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랜 농사 경험을 살려 강 씨는 특산품을 활용한 빵과 쿠키 등 다양한 가공식품 제조에 뛰어들었지만 판로 확보가 늘 고민입니다. 진짜 되기 위해서 노는 이런 제품보다 원료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부를 하는데 그런 인지도 부분에서 이렇게. 이 같은 농민들의 고민을 들어줄 농산물 직거래 시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새로 들어섰습니다. 경남에서는 처음 전국 두 번째로 들어선 직거래 시설에는 딸기와 배, 애호박 등 신선 농산물과 잡곡 등 240여 종이 가득합니다. 판매 품목은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지역 특산품으로 제한했습니다. 농민들도 많이 팔아서 웃음이 나올 것이고 국민들도 질 좋고 값싼 농산물을 사가면은 행복해하지 않을까. 이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행복창터입니다. 직거래 방식이어서 농민과 소비자 모두 좋은 가격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진주 농산물을 전국에 확대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 농민들에게는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나.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전국 14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산물 직거래 시설을 신설하고 사업 규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함안군 동방이엔지 윤경애 대표와 직원 108만 520원, 경상남도 체육회 임원, 제3아파트형 공장협의회 김인대 회장과 대표, 밀양시 내이동 골프존 비전 김지은 대표가 각각 10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의령군 칠곡면 대성사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고 창원시 트리비앙 아파트 분여회, 거제시 장목면 시방 어촌계에서 각각 50만 원, 합천군 합천읍 옥상동 경로당 청년회 주민일동이 4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창원시 다사랑회, 의령군 의령시장 상인회 각각 30만 원, 밀양시 삼문동 청구 1차 경로당 회장과 회원, 합천군 야로면 김영도님과 야로 농업경영인 회원들이 각각 2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운전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고식품 김만식 전 회장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어제 오후 약 4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 혐의의 일부를 시인했고 일부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 2민사부는 한국GM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업무가 같고 한국GM이 근로과정을 감독하는 등 정규직이라고 인정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율협약을 받고 있는 STX 조선해양에 대한 채권단의 지원액이 4,530억 원에서 4천억 원 규모로 500여 원이 축소됩니다. 지난 11일에 가결된 STX 조선에 대한 채권단의 자금 지원 안건에 대해 우리은행과 KB 하나은행, 신한은행이 반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고 채권단에서 빠져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530억 원의 지원액 중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이 세 곳의 은행이 분담할 예정이던 금액인 약 500억 원이 빠지게 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2016학년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 합격자의 추천 배정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평준화 지역 4개 학군 합격자는 창원 5,500명, 옛마산 3,300명, 진주 3,000명, 김해 3,800여 명 등 모두 15,844명이고 진주만 유일하게 21명의 학생이 탈락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